정상에 의한 특성에 PTC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보분자 대통령 보분자 내부의 전문성 입장에 카본블랙들의 진짜 분열을 형성하게 되는데 진짜 분열을 형성함에 따라서 전류를 풍겨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의 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보분자가 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열 팽창함에 따라서 전도성 입자들이 이제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데 간격들이 증가하여 진자 터널이 가게 되면서 장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열에 의해서 이제 장이 증가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풀링을 하면은 전도성 진자 터널의 현상에 따라서 전류를 풍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PTC, MTC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도를 거려봤는데,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까지 특정한 온도까지는 저항이 일정하게 변화가 없다가, 포인트 2에서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포인트 3 지점에서 이제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를 되거나 아니면 저항이 감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감소가 되는 현상을 네가티브 템퍼처 코에피션트라고 그러고, 저항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 이 중간적인 A를 PTC, 포지티브 템퍼처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저희 PTC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용한 머터리얼은 구육인 HTT를 사용하고 전도성 입자로서는 전개성과 전도도가 우수한 카본블랙을 사용했으면 여기 파티클 사이즈가 약 10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분자를 가교시키기 위해서 가교제를 쓰는데 2,5-디메틸2,5-디테트라포트 디틸페록시 헥산 DTBH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극과 보분자 간의 균형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말렉 안하이드라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극으로서는 실버 전도도가 상당히 우수한 실버 페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슈퍼코일, 그리고 계면 면적을 넓히고 계면 결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리 위에 크롬을 덴드라이트 시킨 슈퍼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증거에 대해서 샘플을 찍었는데, 위에 보신 여기가 지금 실버 페이스고 이 부분이 지금 보분자하고 카본블랙 컴포짓입니다. 여기가 상용되고 있는 포토코일이고 이 부분이 PTC 물질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PTC 물질이고 이 부분이 크롬 덴드라이트 시킨 포토코일입니다. 이 내부를 여기 확대시켰는데 이때 보시다시피 덴드라이트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고 그리고 계면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험 방법은 하트믹스를 사용하여 보분자하고 카본블랙을 멜팅 시켰으면 핫패스에 의해서 10x10 두께가 300마이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PTC 물질에 대해서 열적 성질과 가벼 정도, 그 정도를 쌩이나 EDS나 XPS를 사용할 때고, 정기적인 특성들은 DC 파워 스플라이와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 연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분자 내부에 분산되어 있는 카본블랙 목표를 보면 1차적인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가 100나노 사이즈가 분위기 세트인데 이때 형성되기를 하고 만들기나 카본들이 올리고레이션 이런 현상들을 이런 현상 때문에 PTC성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요인이 됩니다. 이 편은 지금 분산이 좋은 거고 이쪽은 지금 이렇게 카본블랙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분산이 불균형하다고 판단합니다.
카본 블랙 그 함량에 따라서 정기적 그 저항을 살펴보면은 카본 블랙 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항 감소를 하는데 감소를 하더라도 사용된 정력에 따라서 기존 저촉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덴드라이트 시킨 후보 교육이 가장 낮고 실력 테스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분자하고 카본 블랙만을 섞은 PCB 물질을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저항이 거의 120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저항이 그렇게 증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분자의 TM, HDP가 TM이 135도인데 135도 이상에서는 NTC 현상이 발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 실험을 하면서 이제 고분자를 화학 가교시켰고, 그다음에 말레이 안하이드를 시켜서 말레이 안하이드로 인해서 크래프트를 시켰습니다. 고분자에 가교결합을 시켰는데, 여기다가 열에 의해서 라디칼이 생성하고, 이 라디칼들이 HDP에 있는 H를 공격을 하여 HDP 라디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HDP 라디칼들이 서로 결합을 하여 이렇게 가교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교가 된 거와 안 된 것들을 수행 사진을 찍었는데 JDT1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HDP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JDT103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를 가교를 시켰기 때문에 멜트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DT108은 가교된 고분자 위에 이제 카본 블랙을 분산시켰는데 카본 블랙 입자들이 가교된 고분자 위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가교된 거고 이 부분이 지금 가교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교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 가교된 부분에서는 지금 카본 블랙들이 균일하게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교를 시킨 고분자와 카본 블랙을 이제 특성을 알아보고 카본 블랙 함량에 따라서 저항을 측정하고 온도에 따라서 저항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교시키지 않은 것에서는 고분자 6점 이상에서 NTC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고분자 6점 135도 이상에서 지금 NTC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된 NTC 현상만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교된 분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극과의 결합에 의해서 대면 접촉 저항을 줄이는 것인데 대면 접촉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NaH를 사용하여 크래프팅을 시켰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지금 카파 위에 크롬을 덴드라이트 시킨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는 아민기와 이제 말레이 안하이드에 의해서 이제 그래프된 그에 의해서 여기 있는 O와 서로 결합을 하여 이런 대면 결합을 보게 됩니다. 이로 하여 지금 대면 접촉 저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트 정도가 가교된 것을 지금 ES 커브에 의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가교되지 않았을 때는 그 TM이 135도였는데 그래프트 시켰을 때는 132.9도씩 약간 떨어졌고 그래프트 시킨 걸 가교를 시켰을 때는 133.8도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TC를 살펴보더라도 가교됐을 때는 TC 온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엑스켓에 의해서 전극하고 고분자 카본 블랙 컴포짓 사이에서 기능 결합을 살펴봤는데 TC 온도가 285.1에서 285.5로 시작된 걸 봐서 여기 미국 JDT 104가 그래프트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교 결합을 시켰고
증거과의 계면 접촉 저항을 감소시킨 PTC 소재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저항을 살펴보면은 상온에서는 지금 상당히 저항이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130 근처까지 저항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130에서 저항이 평균적인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여 카본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저항이 상승하는 폭이 감소함을 볼 수가 있고 이쪽은 가교제 양에 따라서 저항이 상승되는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는데 가교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분자리를 팽창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저항 상승하는 폭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교와 증거과의 기면 접촉 저항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상온에서 초기 저항을 보면은 카본 함량이 35일 때와 지금 50일 때 0.14로 상당히 감소를 시킬 수 있었고 가교제 함량과 NH 함량을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가교제 양과 그래프 시키는 NH 양을 보면 0.5대 0.5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팅과 쿨링 과정에 의해서 유연성을 살펴봤는데 히팅을 시켰을 때 고분자의 TM 쪽에서 이제 저항이 증가를 하여 PTC 유지가 되다가 다시 감소를 하면은 자기 상온에서 가진 저항대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JDT108 같은 경우에는 걔는 계약을 시키지 않은 것이며 JDT109는 증거과 계약을 시켰을 때 계면 접촉 저항 상당히 줄인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계면 접촉 저항을 줄이지 않으면은 상온에서 저항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의 한 125도 근처까지 조금씩 이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면 결합에 의해서 계면 접촉 저항을 줄이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125도까지 거의 지금 저항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TC 인텐시티를 보면은 가교대 이건 카본 블랙이 아니고 이건 가교대 함량 이건 그래프스의 NH 함량인데 가교시키고 함량을 증거과의 계면 접촉 저항을 줄이면 줄일수록 상온에서 초기 저항이 상당히 지금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교와 계면 접촉 저항을 이제 했을 때 인텐시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전압을 가했을 때 시간에 대해서 온도 PTC 소재가 표면 발열 온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봤는데 지금 6V 같은 경우에는 한 33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18V에서는 한 55도 정도 유지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전전압을 가했을 때 초기에 상당히 높은 가전력을 그러기 때문에 가전력에 의해서 고분자 PTC 소재가 발열을 합니다. 발열을 하다가 이 발열을 할 수 있는 허용 전류가 이상이 되면은 그 온도에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걔는 그래프 시켰을 때 전극과 이제 고분자 PTC 소재하고 어떤 협착을 이루고 있는지를 센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JDT108 같은 경우에는 NH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덴드라이트라는 이 턱과 보이고 고분자 쪽하고 지금 계면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안 내부를 좀 표시한 사진인데 이 같은 경우에 집편을 닫아놨을 때 힘에 의해서 좀 가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파티클들이 항상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 해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계면 접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NaH를 0.2pH를 사용을 했는데 이 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덜 계면 결합이 완전히 되지 않고
NH가 이제 0.5 kCr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이 증거기 여기가 이제 그 PT 조절인데 이 사이에서 지금 계면이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카본 블랙을 빼고 순수한 그 HTT만 사용했을 때와 여기서 HTT에 이제 그 가교를 시켰을 때, 그다음에 NH 사용했을 때를 살펴봤는데 이 JT003 같은 경우에는 HTT에 그냥 가교제만 NH만 첨가를 해서 여기 계면과 지금 그 계면 결합을 시켰었는데 여기서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트러블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이쪽이 증거 쪽인데 증거과 이 소재가 여기에서는 지금 NH를 사용하여 계면 결합을 그냥 시켰습니다. 그 계면 결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DS 사용을 하여 그 증거과 PT 소재 간에 계면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문서들을 분석을 하였는데 지금 자세히 안 나오지만 지금 이 피크가 C 피크로 여기 지금 그 크롬이 있고 여기 후리가 있습니다. 이 라인 스캔을 하면서 나오는 문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했을 때 크롬과 후리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그 계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여 계면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그 실험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도성이 우수한 카본 블랙 함량과 모프로지 분산에 따라서 확인을 했고 가교제와 NH에 대해서 결합시켰을 때 0.3 방온에서 초기 저항이 0.3 이하로 줄일 수가 있었고 PTC 인텐시티도 700선 배 이상 정도 방송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좀 핵심을 두고 있었던 게 온도 상승하는 폭이 상당히 좁은 쪽으로 좀 선택을 그쪽으로 좀 맞춰 나가는데 아까 그 사진의 그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가교시키고 그 전극과의 계면 결합을 시켰을 때 보시면 130에서 그 저항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135 그래서 이제 거의 저항이 일정하게 이 상승되는 폭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